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쉽게 이렇게 꽃꽂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5월 달에는 좀 카네이션이 좀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고, 꽃집에서는 또 우리가 보통 카네이션을 통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 보니까 또 이렇게 꽃을, 예전에는 정말 그 어버이날이면 꽃을 굉장히 많이 팔기도 하고, 꽃이,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참 흔쾌히 기분 좋게 이렇게 들고 가면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이랬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우선은 이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녀들은 또 카네이션을 선물하지 않으면 뭔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의 표현이 좀 덜 됐나 싶어서 이렇게 꽃 선물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꽃은 참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또 시들 때 보면은 또 정말 안 예쁘죠. 그래서 생화는 시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싱싱할 때 더 예쁜 표현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알리움을 준비를 했거든요. 알리움이 지금 작지만 또 2, 3일이 지나면 이렇게 통통하게 커지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보면 알리움을 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서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이렇게 불교에서는 지금 불교의 그 석가탄신일 이럴 때는 이 꽃을 많이 쓰죠. 근데 이 꽃이 석가탄신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쯤 많이 나오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쓸 소재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조팝인데 많이 피지 않은 걸 썼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피겠지만 이렇게 피지 않는 것들은 요즘 5월이 되면 얘네들이 물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꽃을 잘 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겨울에 조팝을 구매를 하면 안 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네이션, 그 다음에 스프레이 카네이션, 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라폼을 제가 고정을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라폼을 한 장을 옆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가로를 했고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를 뒤에만 넣고 앞에는 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옛날에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마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뒤쪽이 무겁게 들어갈 때는 앞에를 좀 가볍게 해줘야 꽃을 많이 넣어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질 않습니다. 제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그 플로라폼 고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도 터득할 수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을 고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조팝나무를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곡선보다는 똑바로 이렇게 방사상에 초점을 세워주면서 그 위에 부분에 알리움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얘가 우회로 표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조팝이 조금만 좀 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로라폼을 뒤도 고정을 했는데, 뒤쪽에도 꽃을 꽂아줄 거고요, 앞쪽에도 꽃을 꽂아줄 건데, 약간 이렇게 너풀거리에 꽂아주면서 이 사이로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너풀거리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쪽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사선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 얘네들이 물을 잘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선을 많이 넣지 않으면 물 빨리는 여기 물을 사선을 많이 넣지 않으면 물 빨아들이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을 좀 덜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잘라서 우리 이제 마이크가 좋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듣다 보면 제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이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렇게 오늘은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성전꽃꽂이도 많이 배우러들 오시고 또 기초부터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 SNS가 있어서 또 눈썰미가 좋다고 하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움은 구매하실 때 너무 얼굴이 큰 거 구매하시면요 이미 이 안에 꽃들이 다 펴서 얼굴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안에 봉우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꽃을 하나씩 보면은 백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백합과의 그런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스케일이 좀 커야지 교회는 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앞으로도 넣어주고요. 전 5개 정도를 준비했고 교회가 좀 크고 좀 높다 하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10개 정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에 조팝이 좀 피고 나면 또 하얗게 보이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렇게 색깔을 물들인 노란색의 약간 노란색의 안개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으로는 더글라스라고 이거 이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위에 있는 꽃과 밑에 부분의 꽃을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 건데 우선 밑에 부분에 더글라스로 수평 부분을 먼저 꽂아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뒤에도 넣어주고 앞에도 넣어주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보시니까 그렇겠지만 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많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살아갈 때는 조금 편안하게, 그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그렇게 럭셔리한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만족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린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꽃을 넣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린을 먼저 놓고요. 자, 이렇게 카네이션을, 빨간 카네이션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네이션을 먼저 뒤쪽은 좀 빼고 앞쪽으로 좀 배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크지 않도록 그렇게 꽂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제가 앉았다 일어섰다 꽂으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하니까 참 편리하긴 하네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꽂고 크고 작게 이렇게 넣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아닌 약간 핑크색도 있습니다. 핑크색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장로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데 그래도 현장감 있지 않으세요? 늘 주야로 오셔서 이렇게 늘 교회를 살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꽃을 꽂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네요. 네. 자, 위에하고 밑에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꽃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어떤 그 상징적인 날들을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꽃꽂이를 또 하다 보면 아, 이때가 그때구나.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이구나, 성탄주일이구나, 그죠? 고난주일이구나. 이런 건 꽃꽂이의 어떤 컬러,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느낄 수가 있겠지요. 사실 꽃꽂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아, 이때가 이런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꽃꽂이는 그렇게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이번 주에는 아, 무슨 주일이구나 꽃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디자인들은 뭐 상품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고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이 뭐 벼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꽂는 게 중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글라스를 이용해서 밑에 넣고 위에는 이렇게 흐드러지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그 컬러가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또 사이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꼭 어버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이런 소재들을 구매하셔서 한번 성전 꽃꽂이를 꽂아 보시면 그렇게 장시간 꽂지 않으셔도 쉽게 꽂으실 수 있고요. 뭐 더 잘 꽂으시겠지만 그냥 아, 배종구 선생은 이렇게 꽂는구나. 그냥 아이디어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꽃을 잘 꽂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대기업에 다닌 경험 말고는 제가 꽃을 한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뭐 작가로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내 삶에 꽃은 그냥 숨 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꽂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었던 걸 가끔 보면 지금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목소리도 점잖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평상시는 안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다 안개를 좀 넣어보면 조금 더 화려해지기도 하고 안에가 좀 꽉 차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에 가면 이렇게 컬러에 물을 들여서 파는 안개들이 있는데 물을 너무 오랫동안 그 물감에 담가 놓다 보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흰색인 듯 아닌 듯 이런 색깔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살짝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린을 더 넣지 않아도 또 안에가 채워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막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자중하면서 꽃에 좀 집중하면서 꽂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안개도요 막 이렇게 서로 엉켜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을 때는 좀 나누어서 또 여기에다 넣어주고 꽂으실 때 깊이 잘 넣어주셔야 얘가 물을 잘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깊이 잘 넣지 않다 보면 꽃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머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꽃이 빨리 시들죠? 똑같이 꽂았는데도 빨리 시들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3, 4cm 깊이 넣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꽃에 물을 올리지 않고 꽂았대거나 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이 손에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꽃이 아무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단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그죠? 또 좋게 얘기하면 풍성해졌고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카메라에는 조금 돌려놔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돌려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측백보다는 편백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은 옆으로 되어 있는 측백을 이렇게 중간 부분에 살짝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래도 좀 넣어보고요. 측백은 편백은 약간 잔가지도 많은데 측백은 좀 굵직굵직해서 푸르름은 좀 더 편백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잎 자체가 약간 넓적넓적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꽂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 약간 빈 곳이 있어서 스프레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키를 조금 크고 작게 이렇게 맞춰서 꽂으시면
키를 똑같이 안아도 높낮이가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장미를 많이 쓰지 이런 카네이션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어버이줄이 되면 카네이션이 예뻐 보이는데 또 다른 때는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컬러들이 너무 예쁜 카네이션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오늘 이렇게 빨간색을 했지만 다른 때는 또 엄청 그 파스텔 톤처럼 생긴 카네이션들이 참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상해서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잘 꽂아졌고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좀 동떨어져서 뭔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제 이제 주일날 그때 되면 이 얼굴이 이렇게 커서 아래하고 좀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좀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어도 뭔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히 뵙겠습니다. 배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